KF-21 CJ6호기 폴란드 공군 탑승. 최종 공동개발국가 발표에 인리 충격. 폴란드 언론의 긴급 KF-21 관련 보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와의 허술한 계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KF-21 사업의 허술한 계약. 그 뒷이야기. KF-21 사업은 총 개발비 8조 원 중 20%인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6년 이후로 제대로 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낸 돈은 겨우 3,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벌칙 조항도 설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계약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의 기본합의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어디에도 계약 파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3년 동안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개발 일정은 지연되었고 추가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더욱 협상력을 높이게 되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인도네시아의 이중적 행보. 믿을 수 없는 협력국.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6천억 원만 내도록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위혹.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행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KF-21 개발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연구원이 별표 USB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다 적발 별표된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별표 국가안보 별표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정부의 무능한 대응.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벌칙 조항조차 포함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허술한 계약과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향후 과제와 책임자 규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별표 책임자 규명 별표과 별표 재발 방지책 별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 KF-21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계약과 무책임한 대응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방사청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 지각 서류 제출 탁 보도 사실무근.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 제출이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호주 정부의 10조 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이유와 관련해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 제출이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결정적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처리해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허가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허가는 방사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괄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함정 수출 계약과 관련해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출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방사청은 호주 정부가 요구한 우리 해군 호위함의 상세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 정부와 국방 외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료 제공 계획과 세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에서 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의 경우 호주 정부를 최종 사용자로 해 수출 허가를 승인했으며 호주 정부가 아닌 협력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만 별도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등 국방기술 보호와 신속한 방산 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출허가 정책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18일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해외 반출 수인을 받는데 상당 기간을 허비했다며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에서 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110억 달러, 약 10조 원을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3척을 인도받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조건이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을 갖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쉽게도 탈락했다. 앞서 지난 8일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 등을 최종 후보로 잠정 선정한 호주 정부가 일본과의 방산 제휴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 현지 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나카타니 겐 중고권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협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미국과 호주의 합동훈련에 내년부터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합동훈련에 호주군 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NHK 방송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도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협의체 신설에 대해 3개국 간 협력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호주 다윈의 순회 주둔하는 미 해병대와 일본의 협력 관계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 글로벌 천연가스 재고 사상 최고치. 생산량 지속 증가. 지난 9월 기준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는 1년 전보다 6.1bcm 증가했고, 재고는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연맹에 따르면 외신은 최근 석유통계기구인 조디의 월간 석유가스 리포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9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7.65bcm 증가했으며, 생산량 증가는 러시아와 미국,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아제르바이잔이 주도했다고 조디는 설명했다. 특히 천연가스 재고는 지속 급증하며 5년 평균보다 12.6bcm 높았고, 9월 총 천연가스 재고량은 8월 대비 9.9bcm 증가해 251bcm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북반구에서 겨울을 앞두고 각국이 가스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영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월 대비 2.3bcm 증가했으며 9월에는 98.7bcm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9월 글로벌 수요는 8월보다 감소한 반면 EU와 영국 수요는 전월 대비 3.06bcm 증가한 21.9bcm을 기록했다. EU는 이달 1일 10주나 앞당겨 가스 저장 시설을 용량의 90%까지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8월 18일 90% 목표를 달성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가스 수출국 포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34% 증가할 전망이다. 1차 에너지 수요가 20% 증가하는 가운데 천연가스 증가율은 이 수치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는 유럽의 경우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 담당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기타 지역에서는 최종 에너지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전망이다.